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평양 시내에 위치한 이른바 북한판 뉴타운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마침내 완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건설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개척입니다. 우리 수도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자, 김정은이 이렇게 평양시 뉴타운 준공식에 참석한 날이요. 어떤 날이냐면 공교롭게도 김정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명절로 꼽히는 날인데, 그런데 할아버지를 참배하는 대신에 뉴타운 준공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게다가 할아버지 참배를 하지 않고 불참한 건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세 번째 불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 헤게모니 통치 구조를 바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 부분이 이제 김일성이 안치돼 있는 원래 논밭 지역이었거든요. 네. 저걸 신도시로 개발한 거예요. 여의도 면적 정도에.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때는 사실은 이제 효사상으로 쭉 북한을 통치해 오다가 이제 주체사상 거쳐서 선군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거죠. 본인 자체 헤게모니를 영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뭔가 이념적 지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자본주의적 성격인 이제 민생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민생으로 가게 되면 저 부분에 모든 근로자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저런 환경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다음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올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화려해 보이지만 저런 식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네. 저런 거 아니면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일성이 안치돼 있는 곳을 우상하는 대신에 거기다 살림집을 짓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우리가 저 부분을 보고 뭔가 앞으로 도모할 부분이 어떻게 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징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6년 만에 열린 세계 평양 마라톤 대회도 코스를 바꿔가면서 저런 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북한에서 마라톤 코스도 바꿨었죠. 북한에서는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프로그램 보면 고층 아파트가 전기가 안 나와서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층에 산다고, 그리고 들은 얘기지만 소변 대변을 고층에서 그냥 밖으로 내다 버린다는 그 북한 주민들의 실제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저 신도시는 어떨까요? 북한이 자랑하는 뉴타운인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자,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평양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들어선 주요 편의시설들, 이걸 또 자랑스럽게 또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PC방이라고 불리는 골목마다 한 10개씩 보이는 PC방. 근데 저게 지금 북한 최초의 PC방입니다. 근데 이름이 PC방이 아니고 컴퓨터 오락관이라고 하네요.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아직 준비 중이어서 컴퓨터는 한 대도 안 보입니다. 제가 2008년에 평양에 한 10일 정도 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취재차. 근데 그때도 학생들이 어떻게 컴퓨터 교육을 받는가, 이거를 일부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어요. 네. 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월드와이드웹 WWW가 아니고 북한 내에서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 내에서, 그러니까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 내에서 쓰던 인트라넷이 결국 인터넷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명망인가요? 그걸 사용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인터넷이라는 게 개방성을 기초로 한 거잖아요. 네.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한 개방성이 생명인데, 북한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인터넷이 이 체제 결속 차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네. 것 같다는 느낌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사실 북한은 하드웨어는 잘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지금 네. 보시는 화면도 도대체 어떤 컴퓨터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런 인터넷 부분. 연결 안 되는 PC방은 글쎄요. 누가 그러더군요. 지뢰찾기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테트리스 가능합니다. 테트리스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게 완성됐을 때 북한판 PC방은 어떨지.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당국이요, 건설 현장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 독립 매체가요,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라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요, 대형 쇼핑몰 창고라고 하는데, 자,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영상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관심이 있고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RFA에 따르면은 저기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북한 주민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와일드 베리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 최대 전자상 거래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가 고려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아마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본금을 조금 받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보내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하게 하는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호의 위반이다. 그래서 이건 제재 대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북한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밀착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냥 밀착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주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좀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네. 러시아가 지난해에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가 거의 1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어허. 하는데, 이 1만여 건 중에 이 상위 10개국이 이제 10개국 중에 북한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네.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 제재를 피해가고 있냐라고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에게 유학생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단순히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서서 이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재를 피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러시아와의 관계 사이에서 경제적인 협력까지도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자 발급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